1. 우리는 왜 쉬어도 죽을 것처럼 피곤한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시작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면 진짜 딱 5분만 더 자고 싶다. 아니, 그냥 오늘 회사가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만약 후자라면, 그리고 주말 내내 잠만 잤는데도 월요일 아침이 고통스럽다면, 당신의 휴식은 완전한 실패입니다. 이건 단순히 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류를 괴롭히는 가장 큰 질병은 육체적 피로가 아니라 마음의 피로에서 오는 가짜 피로다. 여러분의 몸은 침대에 누워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뇌는 지금 지옥 같은 연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쉴 때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뇌세포를 믹서기에 넣고 갈아버리는 것과 같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6가지 핵심 내용을 통해 뇌를 완전히 분해해서 다시 조립하는 수준의 진짜 휴식 설계도를 공개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쉬는 법을 알기 전과 후로 나뉘게 될 겁니다. 2. DMN의 저주와 축복. 당신의 뇌가 정보 쓰레기로 가득 찬 이유. 두 번째 내용에서는 우리 뇌의 핵심 시스템인 DMN, 즉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 대해 아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DMN은 우리가 아무런 목적 없이 멍하게 있을 때 혹은 잠시 외부 세계와 단절될 때 활성화되는 뇌의 회로입니다. 컴퓨터로 치면 백그라운드 최적화 시스템이죠.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뇌는 그제야 휴, 이제 좀 살 것 같네 하며 낮 동안 입력된 수만 가지 정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중요한 기억은 저장하고 쓸모없는 데이터는 삭제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샤워할 때나 산책할 때 갑자기 떠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 DMN이 활발하게 돌아가며 정보를 재조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에게 DMN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뇌에게 청소할 시간을 단 1초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을 기다릴 때,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우리는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봅니다. 뇌 입장에서는 청소기가 돌아가려는데 주인이 계속해서 새 쓰레기를 들이붓는 꼴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주의력을 조절하는 능력이 바로 지능의 핵심이며 휴식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뇌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차단하는 것, 그것이 DMN을 축복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뇌는 마치 10년 동안 청소하지 않은 방처럼 쓰레기 데이터로 가득 차 결국 번아웃이라는 시스템 마비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3. 도파민 습관의 굴레. 찰스 두이그가 분석한 가짜 휴식의 심리학. 세 번째 내용은 우리가 왜 나쁜 휴식에 중독되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베스트셀러 습관의 힘의 저자 찰스 두이그는 인간의 모든 행동이 신호, 반복, 행동, 보상이라는 고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업무나 공부로 인해 뇌 에너지를 소진했을 때 뇌는 스트레스를 감지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야, 나 너무 힘들어. 당장 나를 기쁘게 해줄 무언가를 가져와. 이때 여러분이 선택하는 반복 행동은 무엇인가요? 99%는 스마트폰을 켜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쇼츠를 넘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오는 보상은 아주 강력하고 즉각적인 도파민입니다. 하지만 두이그는 이 지점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이 보상은 뇌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뇌를 마비시키는 것에 가깝다는 것이죠. 쇼츠의 화려한 영상과 자극적인 사운드는 0.1초마다 뇌의 주의력을 갈취합니다. 뇌는 겉으로 보기에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매일 쏟아지는 자극에 대응하느라 평소보다 2배, 3배 더 많은 에너지를 태웁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 휴식의 함정입니다. 여러분은 쉬었다고 착각하지만 도파민 수치만 폭발했을 뿐 뇌의 본질적인 에너지는 바닥을 드러냅니다. 이 고리를 끊으려면 피로라는 신호가 왔을 때 스마트폰이라는 반복 행동 대신 3분간의 정적이나 깊은 심호흡이라는 새로운 행동을 의도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두이그가 말했듯 습관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보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신호에 대해 다른 행동을 선택하는 결단력입니다. 4. 몰입의 역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제안하는 능동적 휴식. 네 번째 내용은 휴식의 끝판왕인 능동적 휴식과 몰입의 관계를 정립해 보겠습니다. 긍정 심리학의 대가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를 몰입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흔히 우리는 휴식을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칙센트미하이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수동적인 휴식을 할 때보다 자신의 기술을 적절히 사용하여 무언가에 집중할 때 훨씬 더 큰 회복력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를 휴식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휴식은 뇌를 끄는 것이 아니라 뇌의 모드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일과 공부에 쓰던 뇌의 영역을 완전히 닫고 평소에 쓰지 않던 영역을 활성화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숫자를 다루는 회계사라면 퇴근 후에는 악기를 연주하거나 목공을 하는 것이 최고의 휴식입니다. 뇌의 논리적 영역은 쉬게 하고 예술적 감각적 영역을 몰입 상태로 만드는 것이죠.
칙센트미아인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소비하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에 얼마나 몰입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멍하게 쇼츠를 넘기는 1시간보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에 깊게 빠져드는 15분이 뇌에게는 훨씬 더 질 높은 휴식을 제공합니다. 감각을 깨우고 손끝의 움직임에 집중하며 현재 이 순간의 공기에 몰입하세요. 그것이 바로 뇌과학과 심리학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찾아낸 진짜 갓생 휴식의 비밀입니다. 5. 환경심리학의 매직. 당신의 방이 뇌를 공격하고 있다. 5번째. 이제 우리가 머무는 공간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여러분 혹시 방을 치워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진 않나요? 심리학에는 시각적 노이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지저분한 옷가지,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뭉치, 먹다 남은 커피컵 등은 뇌에게 끊임없이 너 이거 안 치워? 일 안 해? 라고 무의식적인 잔소리를 퍼붓습니다. 환경심리학자들은 우리의 주변 환경이 뇌의 인지적 자원을 야금야금 갉아먹는다고 경고합니다. 쉴 때조차 뇌는 주변의 무질서를 정리하느라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진짜 휴식을 원한다면 여러분의 공간을 뇌의 안식처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시각적 차단. 휴식 공간에는 일과 관련된 물건을 절대 두지 마세요. 노트북과 전공 서적은 보이지 않는 곳에 치워야 합니다. 조명의 힘. 형광등의 차가운 빛은 뇌를 경계 모드로 만듭니다. 휴식할 때는 2700K 내외의 따뜻한 주황색 간접 조명을 활용하세요. 뇌는 이 빛을 보고 이제 사냥이 끝나고 동굴로 돌아왔구나라고 안심하며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합니다. 향기의 심리학. 마음의 안정을 주는 라벤더나 시더우드 같은 향기는 뇌의 편도체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은 당신의 뇌를 공격하는 전쟁터인가요? 아니면 치유하는 병원인가요? 공간이 바뀌지 않으면 휴식의 질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6. 죄책감이라는 독약. 윌리엄 제임스가 말하는 심리적 해방. 6번째 내용은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일 겁니다. 바로 쉴 때 느끼는 불안감입니다. 남들은 이 시간에 공부하고 운동하는데 나만 이렇게 누워있어도 되나? 이러다 나만 뒤처지는 거 아냐?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현대 심리학의 거장 윌리엄 제임스는 이러한 감정을 영혼을 갉아먹는 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휴식이 아니라 심리적 고문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행복과 생산성의 열쇠는 제때에 자신을 완전히 놓아주는 용기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불안을 느끼는 순간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뿜어냅니다. 몸은 쉬고 싶어 하는데 마음이 뇌에게 계속 비상벨을 울리는 꼴이죠.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휴식에 정당한 명분을 부여하세요. 나는 지금 나태한 게 아니라 내일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위해 전략적 충전을 하는 중이다. 최고의 경주 많은 트랙을 달릴 때만큼이나 마구간에서 쉬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긴다. 죄책감이라는 독약을 버리세요. 잘 쉬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목표에 가장 빠르게 도달하는 지름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윌리엄 제임스의 조언처럼 자신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순간 비로소 여러분의 뇌는 진정한 재생을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6가지 깊이 있는 내용을 통해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핵심은 명확합니다. 입력을 차단하고 가짜 습관을 버리고 감각에 몰입하는 것.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보세요. 쉴 때 스마트폰을 옆 방에 두고 5분만 눈을 감는 겁니다. 여러분의 뇌가 비명을 지르는 대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친 일상의 작은 쉼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지식을 널리 퍼뜨려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을 1% 더 낫게 만드는 깊이 있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진짜로 폰 내려놓고 뇌에게 자유를 주러 가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